또 쇼츠 보다가 1시간 훌쩍 지났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긴 시간 집중하는 게 힘들어. 여러분도 도파민 중독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도파민 중독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라는 거 다 해, 줄여서 바다입니다. 오늘은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파민 중독 벗어나는 법 첫 번째, 도파민의 작동 원리를 아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새롭고 재밌는 경험, 목표 달성,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뇌 속에 도파민이 분비될 때 우리는 행복과 쾌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다면 도파민은 언제,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책,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파민은 크게 2가지 상황에서 분비됩니다. 첫째,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할 때. 둘째, 실제로 보상을 얻을 때. 복권을 샀을 때와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여행을 떠나기 전날과 여행을 즐길 때. 목표를 세울 때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우리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행복과 쾌감을 느끼죠. 이때 우리의 뇌는 도파민을 분비시켰던 특정 행동을 기억해둡니다. 그리고 다시 쾌감을 얻기 위해 같은 행동을 반복하죠. 2번째, 3번째 행동할 땐 더 큰 쾌감을 얻고자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파민의 작동 원리를 살펴봤는데요.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원리를 알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도파민 중독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도파민 중독 벗어나는 법 2번째, 도파민 중독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앞서 살펴봤던 구조에 쇼츠, 릴스를 넣어볼까요? 쇼츠, 릴스를 보면 쾌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1시간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2시간, 3시간, 4시간 시청시간이 늘어나거나 무한 스크롤을 내리며 더 자극적이거나 짜릿한 콘텐츠에 반응하게 되죠. 더군다나 쇼츠, 릴스는 다음 영상이 뭐가 나올지 예측 불가합니다. 마치 도박처럼 중독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이렇게 하루 종일 도파민에 노출되어 있으면 더 큰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책 도파민 네이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쾌락과 고통은 저울에 서로 맞은편에 놓인 추처럼 작동한다. 우리가 쾌락을 경험할 때 저울은 쾌락 쪽으로 기울어진다. 하지만 저울은 수평 상태, 즉 평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쾌락으로 얻은 만큼의 무게가 반대쪽으로 실려 저울이 고통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오랫동안 과도하게 중독 대상에 기대면 쾌락, 고통, 저울은 결국 고통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우리의 저울이 고통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그저 평범한 기분을 느끼려 해도 중독 대상의 도움이 필요하다.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완화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정말 악순환이죠.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도파민 중독입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다시 말해 과도한 쾌락으로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 역으로 미리 고통을 겪고 인내하고 이겨내고 그 결과로 나오는 도파민, 즉 쾌락을 누리자는 거죠. 쇼츠, 릴스, 술, 게임, 쇼핑처럼 즉각적인 보상과 멀어지고요. 운동, 공부, 목표 달성처럼 재미없고 장벽이 크지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연 보상과 친해지자는 거죠. 물론 혼자 거창하게 하려고 하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작게 쪼개고 함께합니다. 여러분도 진짜 마음 먹고 성장을 함께하고 싶다면 바다의 시간관리 모임 북클럽 열려있으니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도파민 중독 벗어나는 법 3번째, 순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중독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줄이는 게 아니라 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영영 SNS를 끊을 자신이 없어요. 게다가 사업가, 마케터, 기획자, 크리에이터 등은 반드시 SNS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둠 이면에 있는 빛, 순기능을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대학생 때 스마트폰 긍정적으로 쓰는 법에 대한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모든 것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구나. 강연에서 들은 것처럼 이왕이면 순기능을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을 트렌드, 인사이트를 얻는 도구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케터 수님의 영향을 받아 영감 노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계정의 팔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렌드 마케팅 소식을 전하는 계정, 컨셉이 있거나 흥미로운 브랜드 계정, 저와 관심사가 비슷한 영감 노트, 자기개발 계정. 그래서 자연스럽게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좋은 정보도 얻고 동기부여를 받기도 합니다. SNS를 하고 나면 불쾌감보다는 성취감, 만족감이 느껴지죠. 저의 경우엔 영감 노트였지만 누군가에겐 포트폴리오나 공부, 독서, 운동 등을 인증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이처럼 도파민에 절여지기보다 건강하고 발전적인 순기능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바라는 거 다 해! 줄여서 바다이였습니다. 여러분도 바라는 거 다 해요. 그럼 안녕!